자, 첫 번째 기사 내용부터 우리의 눈을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는 게 아마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죠?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이 UCL 16강 선발 명단에서 제외, 입지가 줄어드나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차출하냐 안 하냐, 뽑냐 안 뽑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가 지금 국가대표 못지않게 중요한 경기를 뛰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 리그 파리 생제르맹에서, 특히 유럽 축구 연맹 이하의 리그전에서 활약하고 있고, 그것이 이강인 선수의 몸값을 연봉 50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을 받게 하는 주요 무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요 무대에서 이강인 선수의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강인 선수는요, 이제 이런 칼럼에도 등장합니다. 이강인과 존댓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왔냐? 딱 요 대목만 말씀드릴게요. 국민적 관심사였던 손흥민, 이강인 사건. 바로 국가대표 축구선수, 소위 월드클래스라는 두 축구 선수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축구대표팀 회식 이후 개인 활동을 하려 했던 이강인을 손흥민이 만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손흥민이 다쳤다라는 것이 정설처럼 통한다. 이후 이강인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이강인을 모델로 한 기업의 홈페이지는 모델 취소 요구로 도배가 됐다. 이강인은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됐다. 이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가 손흥민에게 사과함으로써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된 것 같다. 혈기왕성한 두 젊은이의 드자비를 두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 너무 사태가 불거진 건 아닐까? 손흥민이 주장이기에 이강인은 그의 지시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두 사람이 근무 시간이라 할 수 있는 축구 경기 도중 이런 드자비를 했었다면 그건 엄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 9살 차이의 두 사람은 드자비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평소 이들의 대화는 어땠을까? 서로를 존중하는 말투를 썼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도덕성에 대한 칼럼에도 이강인 선수의 사례가 등장을 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강인 선수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입장인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지금 보면 이강인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유럽 축구 연맹 UEFA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 선발 명단에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소시에다드의 경기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8강 진출 가능성이 무척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강인 선수를 뺄 수도 있다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어찌됐건 이번 경기에서도 챔피언스 리그라는 대회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최정예 멤버가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프랑스 매체에서는요, 이번 소시에다드전에 나설 11명의 선수 중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 중간 포지션에도 이강인 선수의 이름은 없고요. 수비수에도 당연히 없고요. 공격진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자리가 없습니다. 최근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크게 줄어들면서 입지가 매우 불안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아실 겁니다. 5분 출전 굴욕이라는 역대급 지금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역대급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게 좀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의 기존의 행보를 본다면 5분 출전? 있을 수 없는 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사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유니폼 판매율이 가장 높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5분밖에 출전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정말 굴욕적이거든요. 해외 매체에서 계속하여 이강인 선수가 결국 파리 생제르맹의 선발대에 서지 못한 건 당연하고 차후 파리 생제르맹에서 벤치만 지키게 될 거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죠? 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앞으로 있을 이강인 선수와 일본의 구보 선수 두 팀이 곧 경기를 가질 건데, 과연 한일전이 될 수 있는 이 경기에서 사실상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뛸 수나 있을까?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강인 선수가 차후에는 재계약이 불발된다거나 아니면 계속하여 벤치 활동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2군급의 선수로 내려앉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내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기마다 이강인 선수를 뽑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요런 가짜뉴스가 지금 또 아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YTN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강인을 검색하자 가짜뉴스가 우르르 쏟아진다. 벌어들인 수익만 무려 7억 원이다. 이강인이 손흥민한테 한 말 음성 파일이 있다. 네가 뭔데 날 방해하냐.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을 탈구시키는 영상도 있다. 뭐 별의별 말들이 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강인 선수의 사태에 대해 이 가짜 뉴스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방출 예정된다고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다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나 했더니 이렇게 인터뷰하는 모습으로 아예 그냥 방출해버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이강인 선수의 영상을 만들면서 참 어그로를 많이 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그로랑 가짜뉴스는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놓고 방출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런 예상이 된다라는 영상의 내용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뭐 그것도 욕을 많이 먹겠지만 그런데 내용에서도 진짜 이강인 선수가 이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이 곧 방출할 예정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다. 확정했다. 이러한 말이 영상 안에 있다니까요. 진짜처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조만간 방출될 것이라고 파리 생제르맹의 총괄 감독이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확실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져야 저런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가짜뉴스들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분개함을 느끼는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시청하기 때문입니다. 팩트는 뭐죠? 바로 이강인 선수가 정말 파리 생제르맹에서 뽑히지 않는 2군급의 선수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칼럼이 보입니다. 이강인, 이번에는 뽑지 말자. 이강인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지금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뽑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뽑지 말자란 말이 나왔어요. 왜일까요? 쭉 보니까 과연 이강인을 뽑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잠시 안 뽑는 게 옳은 걸까? 오늘 11일 날 황선홍 감독이 드디어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합니다. 이 기자 측에서 축구계 인사들로부터 이강인 발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봤는데 정말 많은 말들이 나왔다라고 해요. 대대적으로 좀 부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인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소개된다고 가정하자. 응원 소리도 있겠지만 야유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강인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아직 적지 않은 팬들이 이강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손흥민, 이강인에게 집중될 것이다.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의 화해가 아니라 태국전 2연승이다. 집중력을 분산하는 것은 안 된다. 이강인이 정상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플레이를 선호하고 아시안컵에서 형들에게 대든 것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았다. 공을 잡으면 드리블을 해야 할까? 패스를 해야 할까? 생각이 많아지면 플레이가 안 된다. 이강인은 손흥민을 의식할 것이다. 요르단전에서 둘간 패스의 숙자까지 기사화가 됐다. 볼을 잡으면 손흥민을 먼저 볼 것이고 의식적으로 패스를 더 하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팀플레이가 잘 될까? 이강인은 잘해도 비판받을 거다. 아직 이강인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은 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실수라도 한다면 어떨까? 이강인은 더욱 위축되고 팬들의 비난은 거세지며 더 깊은 나락에 빠질지 모른다. 이강인이 겸손한 자세로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며 공격수를 철저하게 도우면 팬들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지 모른다. 이강인은 손흥민을 만나 용서를 구했고 형들에게도 전화로 사죄했지만 자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아닐까.
국가대표에 뽑히는 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강인은 아시안컵 이후 프랑스 리그에서도 61분, 45분, 4분으로 출전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뽑아봐야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의 발탁은 임시 감독인 황선홍 감독이 아니라 정식 감독에게 맡기는 게 맞다라고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강인 발탁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의견은 대부분 해피엔딩의 경우를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땐 부정적인 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이강인 발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합니다. 결국 태국과의 경기에서는 발탁하지 않은 것이 이강인 자신을 위해서도 맞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 너무너무 궁금하니 많이 남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강인 선수의 사태로 보는 교훈이라는 칼럼도 눈에 보입니다. 명예 교수님이 적은 글인데요. 축구 스타 이강인의 문제로 여전히 시끄럽다.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사임 요구까지로 불똥이 튀고 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대들었던 이 하극상은 엄청난 후폭풍을 가지고 왔다. 2001년생 20대 초반의 이강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이 쇄도했고 여러 계약이 끊겼으며 팬들의 사랑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이강인 선수는 한국의 미래라고 여겨졌지만 해외 클럽에서 성장하며 공격적이고 빠른 해외 리그 축구를 배웠기에 사실 결정적인 골과 활약으로 팬들은 열광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됐으며 그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한 치킨 회사는 이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이강인 선수를 모델로 발탁하며 이강인 치킨으로도 알려졌고 마케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이 회사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서 이강인의 광고 영상을 내리게 됐다. 말씀드렸던 KT 역시 마찬가지고 각종 손절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직접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되고 말았죠. 자, 결국 어떻습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강인 선수의 모습에서 정치를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치인들이 이강인 선수의 사태를 빗대어서 상대방 당원들을 막 공격하고 저격하는 모습도 보여주곤 합니다. 그만큼 이강인 선수의 사례가 좋은 사례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최악의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면 굉장히 씁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해외 언론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이번 사태에 여전히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마치 벨링엄 선수가 케인 선수에게 대들다가 케인 선수의 손가락이 다친 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심각했다라는 거죠. 영국 유력지 가디언에서는요. 토트넘의 손흥민과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길 바란다. 영국 대표팀이 4강전에 진출을 했는데 바로 전날 주장인 벨링엄과 해리 케인이 몸싸움을 하다가 이 케인의 손가락이 탈구된 것과 다를 바 없다. 거꾸로 말했네요. 이 어린 주드 벨링엄 선수가 노장인 굉장한 스타인 케인 선수와 몸다툼을 하다가 손가락이 빠져버린 거죠. 이 사건이 거의 들어본 적 없는 외국 신문에 의해서 처음 밝혀진 것도 충격적이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축구협회가 이 사실을 인정했고 한국이 피파 랭킹 무려 64위나 낮은 요르단에게 패배하며 64년 만에 우승 기회를 날려버리고 실패했다라는 사실은 이 사건에 묻혔을 정도로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국에서조차 신인급 선수가 대표팀 주장에게 대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재하지 못한 감독 역시 경질됐지만 심각하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이강인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컵 때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군면제 혜택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골든보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골든보이 반납해라, 아니 박탈시켜라 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사가 제가 눈에 들어왔어요. 골든보이 이강인, 질타가 많았지만 감독님을 믿었다. 바로 현재 국가대표 임시감독직을 맡게 된 황선홍 감독에 대한 당시의 이야기를 쏟아냈던 겁니다. 지금 이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기용을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나아가 탁구팸 3인인 설령우, 정우영까지 지금 소집을 하냐 안 하냐, 굉장히 많은 고민에 휩싸여 있고 하든 안 하든 비판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 이강인 선수와 설령우 선수, 정우영 선수가 다 황선홍 감독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단 말이죠. 이 당시 때 결승전에서 2대1로 일본을 꺾으면서 아시안게임 최초 3연패라는 기록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이 병역 혜택 소식에 당시 파리 생제르맹의 구단과 동료들도 엄청난 축하를 했죠. 슛돌이 이강인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서 진짜 골든보이가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당시 때 황선홍 감독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여론도 안 좋고 질타도 많이 받으셨지만 감독님을 믿었다라면서 황선홍 감독에 대한 이강인 선수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병역 혜택, 군면제 아니겠습니까? 이 군면제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야말로 막 정말 눈을 뒤집고 경기를 한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 병역 혜택은 어마무시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 때 선발로 출전했던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볼 컨트롤로 사실상 우승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죠. 특히 금메달이 확정되자 경기장으로 달려나와 벤치에서 대기하던 이강인 선수는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 당시 때 인터뷰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승 목표를 이뤄서 너무 기쁘다. 동료 선수들, 코칭 스태프들,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잊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묻자 우승했으니 지금이다. 매 순간 느끼고 경험했지만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며 사람으로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대회다라고 했는데, 사람으로서 많이 배울 수 있었다라는 이 의미 깊은 말이 몇 년이 지나 이렇게 최악으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질타를 받았던 황선홍 감독님이지만 믿고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이 군대 유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의외의 말을 합니다. 사실 병역, 군대 가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다. 앞으로 선수 생활하는데 더 편해진 건 맞지만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인 만큼 따로 특별한 생각은 없다. 아니 그러면 군대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강인 선수가 만에 하나 이 병역 혜택을 손에 내려놓고 내가 군입대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조금 용서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면 아마 국민분들이 진심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강인 선수가 절대로 뭐 군면제 혜택을 내놓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군면제 혜택을 그냥 내려놓아라 또는 박탈시켜라 비판이 속출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 자중도 할 겸 그냥 군입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이 혜택을 내려놓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사죄의 의미로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게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더불어서 본인이 뭐 군대 갔다 오는 게
이 축구 인생에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말을 했던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 군필이었던 조규성 선수가 자랑스럽다. 군대를 가보면 좋을 텐데 라는 말을 당시에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조규성 선수가 그 당시 때 난 군대를 다녀왔다. 선수들이 또 군대를 체험해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또 자랑스럽게 금메달을 따서 왔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군대 문제가 고민이었던 많은 선수들은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 중에 최고의 포상인 군면제를 받게 됐죠. 그런데 이 조규성 선수가 사실 뭐 군대를 갔다 오는 것도 좋지 않겠나 라는 이야기를 당시에 하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규성 선수 지금에 와서도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이번 아시안컵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됐건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정말 이 병역 혜택 변화가 없을까요? 이런 기사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 특례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글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사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알다시피 금메달을 받으며 병역 특례 대상으로 많은 선수들이 선정이 됐는데 이강인 선수에게 홀가분 하냐라는 질문에 특별히 별 생각하지 않았다. 어차피 별 생각하지 않는데 박탈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지금에 와서 보면 참 황당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50년이나 지난 이 병역 혜택에 관련돼서 이 법률의 효용이 다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스포츠 국제대회에서의 성취를 병역과 교환한다라는 발상이 전혀 맞지 않고 종목별로 선수층과 경쟁 수준의 차이가 있음에도 금메달을 따면 무조건 동일하게 병역 혜택을 적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등 스포츠 영역 밖에서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것도 거세지고 있고요. 특히 특례 대상 선수의 대체 복무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했던 수비수 장현수는요, 가장 부지런하고 희생적인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봉사활동 허위기재 논란으로 대표팀에서 뛸 수 없게 되기도 했습니다. 개선책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30대 중반까지 입양을 연기해주는 방안은 솔깃하게 들린다. 선수의 전성기 활약을 보장해주는 대신 늦게라도 병역을 마치도록 하자. 선수는 무조건 군대를 간다라는 사회의 최소 윤리 요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떳떳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즐거움을 안긴 선수들을 원칙에 훼손 없이 배려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이거 왜 혜택 주는 거죠? 딱 하나지 않습니까? 선수들의 기량이 저하될까봐 그 사이에 군대 가지 말고 축구해라. 이거 아닙니까? 대신 국위 선양을 해야 하니 금메달을 따라. 이건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냥 30대 중반까지 이 군입대를 연기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30대 중반 넘어서 30대 후반에 현역 국가대표가 되는 경우,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30대 중반까지만 군입대를 연기해줘도 최전성기에 방해받지 않고 경기를 뛸 수 있고 많은 남자분들이 불만으로 생각하는 군입대의 형평성에서 어긋남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강인 선수의 군면제를 박탈하기는 어렵지만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군면제가 아니라 군입대 연기로 변경이 되거나 이 정도의 징계 조치 또는 자발적 선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작금의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조금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 너무너무나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이 있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말로 언론 보도에 된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 이강인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이런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얼굴로 손을 날린 이런 모습들, 이게 정말 팩트라고 한다면 아니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죠. 무조건 처벌이 진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는 선례가 확정될 경우 이거 매우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두 사람이 화해했으니 된다.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동네 축구 동호회도 아니고 국가대표고, 국가대표라는 타이틀만으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를 응원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해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런 말들이 오히려 많은 국민분들을 더 분노케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파비앙이라는 사람은요, 뭐 당시에 이강인을 이용하여 돈을 번다라는 식의 악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채널은 적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뭐 사실 궁금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건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의 사태는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작 4분 출전했다. 이강인 과연 이렇게 4분 출전하여서 너무나 낮은 평점조차 계산되지 않는 이렇게 짧은 플레이 타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주전 선수에서 계속하여 밀려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며, 나아가서 이강인 선수가 과연 차후 주전 선수로서 계속 이 클럽 축구팀에서 살아남을 만한 경쟁력이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4분밖에 뛰지 못한 것에 비하여 이 김민재 선수는요, 첫 도움을 줬고, 이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는 페널티킥 실축이 있었습니다. 야, 페널티킥 실축이라니. 조규성 선수도 사실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번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선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오히려 팀에게 도움을 줬고요. 이강인 선수는 4분밖에 뛰지 못하는 아주 저하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면 조규성 선수는 어떻습니까? 키커로 나섰지만 페널티킥이 골키퍼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참 이 조규성 선수도 지금 요번 국가대표로 소집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은데, 만약 요번 태국전에서도 졸전을 면치 못하면 이 조규성 선수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짚어드리고 있는 이 가짜 뉴스들 중에서 이강인 선수와 조규성 선수를 엮어가지고 또 황당한 가짜 뉴스가 나올 정도이고,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회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조규성 선수에 대한 실망감도 많은 국민들이 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가운데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김민재 선수, 사실 김민재 선수야말로 현재 소집될 국가대표 선수 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받고 있다라는 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예전부터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을 차기 주장감이 아니냐,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이 김민재 선수가 이번 분데스리가에서 팀에 첫 도움을 줬습니다. 이강인 선수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김민재 선수가 뭐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오해해가지고 막 인스타 언팔로우 하고 했다가 자신이 사과문도 올리고 정식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 김민재 선수가 받는 연봉 금액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강인 선수하고 비교조차 안 되는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있는 스타급 선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어떤 일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에게 하극상을 벌인 이강인 선수가 이 대표팀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 뒷받침 영상이 화제가 됐다. 제가 이 내용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사실 이 황희찬 선수가 프리킥을 차려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내가 차겠다라고 하는 걸 손흥민 선수가 말리는 장면들이 또 의심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돌면서 아직도 그게 뭐 맞다 아니다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는데, 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사실 고참 선수들에게 많은 불만을 야기시킨 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보이콧하겠다라는 고참 선수들이 많았다라는 기사 내용이 흘러나왔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당시 때 이 뒤에 있는 김민재 선수와의 이야기도 좀 화제가 됐었죠. 요르단전이 끝난 김민재 선수가 동료들과 악수했는데 이강인 선수의 차례가 되자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쳤다라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요 당시 때 보면 이게 이강인 선수고 걸어오는 게 김민재 선수죠. 슥 지나갈 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악수 손을 내미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냥 슥 완전히 지나가 버립니다.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도 지나가는 김민재 선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이때의 모습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좀 확대 해석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강인 선수가 지금 황선홍 감독이 다시 소집을 할까? 소집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 소집을 할 경우 이 같은 장면 연출될 확률이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강인 선수가 한간에는 김진수 선수의 증언에 따라서 나는 사과를 받았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글쎄요, 막상 경기를 펼치면 그렇게 말 몇 마디로 사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강인 선수의 과거 인성에 대해서 반말을 했다, 나에게 막말을 했다, 사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응어리지다가 결국 이번 손흥민 선수의 탁구 사태로 인해서 빵 터진 건데 그거 몇 마디 한다고 해결이 잘 될까 싶습니다. 이런 모습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자, 더불어서 이 이강인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맞대결을 펼칠 수 있다. 지금 월드컵, 올림픽 축구만이 아니라 이 클럽 월드컵도 이제 곧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두 선수가 맞붙게 되는 모습도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말까지 지금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건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강인 선수가 소집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이 머리가 너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공개된 모습을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 나보고 관중석으로 올라가래, 음바페의 돌발 행동. 그러면서 음바페의 동생인 이강인은 챙겼다. 이런 기사가 보입니다. 요번에 음바페 선수가 이렇게 관중석에 올라가서 경기를 관람했는데 보니까 이강인 선수를 마주치자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착 감싸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 선수를 워낙 좋아하고 또 이 음바페 선수도 이강인 선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데요. 사실 이런 소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음바페 네이마르였어도 과연 손으로 가격을 했겠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일각에서는요, 절대로 못한다라는 반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실예로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 선수와 네이마르 선수와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 서로 장난도 많이 치는데 이강인 선수가 오히려 약간 좀 더 많은 장난을 당한다라고 생각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포착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올 만도 합니다. 실제로 이 음바페 선수만이 아니라 이 네이마르 선수와의 사이도 굉장히 친한 또 이강인 선수의 모습들이 많은데, 자, 이때 보면 네이마르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강인 선수의 영상이 있습니다. 한 대 툭 때리자 이강인 선수의 반응이 굉장히 날선 반응을 보였다가 다시 씩 웃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자, 이 네이마르 알다시피 말도 안 되는 세계 탑급 선수입니다. 그런데 평소 이강인 선수를 예뻐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 당시 때의 요 영상을 좀 살짝 보면, 자, 요런 모습이 있어요. 살짝 보면 지금 보면 이렇게
옆에 있는 선수와 말하고 있는데 네이마르가 이강인 선수의 이 옆에 있는 무릎을 탁 하고 칩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아이씨 이러면서 정색을 해요. 그러다가 카메라를 보고 네이마르가 V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내 V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탁 치니까는 아이씨 하더니 못내 V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저렇게 장난도 잘 치고 탁 때려도 가만히 있는 선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사뭇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 이것뿐입니까? 자, 네이마르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는지 요 장면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보이시죠? 머리를 막 계속 만져요. 머리로 계속 장난을 치는데 이강인 선수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네이마르 선수가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만큼 네이마르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편견 없이 예뻐해서 그걸 이강인 선수가 잘 느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 번씩 이강인 선수가 좀 진짜 짜증내는 것 같은 모습을 저는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워낙 네이마르 선수가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다시금 회자가 되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런 비판들이 나온 적이 많아요. 강약 약강이다. 뭔지 아십니까? 강약 약강. 자, 연예계건 스포츠계건 심지어 유튜버들 사이에서도요. 이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꼭 이렇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전형적인 아주 소인배의 모습이죠. 이강인 선수가 오해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옹호를 하고 싶어요. 네이마르 선수가 워낙 이강인 선수를 예뻐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미 너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나중에 보자 아들아 라면서 이강인 선수를 아들로까지 생각하는 네이마르의 이 애정어린 모습을 보면 사실 이건 그냥 친한 선수들 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 이강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 사이에서는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사람도 이렇게 친하고 장난치고 머리 만지고 어깨 동무하고 다니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이런 형이고 주장인 사람에게 얼굴로 이강인 선수가 손을 날렸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가 거짓말이 아닌 이상 사실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이 손흥민 선수와의 관련돼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자, 박지성 선수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EPL 역대 최고 선수가 손흥민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누구냐? 이름 들으면 고개 끄덕여지는 선수였는데 그게 바로 지성팍, 바로 박지성 선수였습니다. 진짜 최고의 선수는 박지성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해외 언론사에서도 인정되는 부분인데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다. 이 박지성 선수의 생일도 최근에 맨유에서 직접 축하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번 사태 때도 이러한 말이 한 번 있었죠. 박지성처럼 진정한 리더이자 기둥이 된 손흥민 선수다. 요번에 이강인 선수의 사과를 받아준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고서 박지성 선수처럼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됐지 않나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도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 박지성 선수가 축구협회 신임 이사가 됐고요. 긴급 발표를 해서 이강인 선수와 황선홍 선수가 동반 퇴출됐다. 자, 또 이런 영상이 올라와서 조회수를 달달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가짜뉴스죠. 이런 거 나오면요.
그냥 이강인이라고 네이버 기사 검색했을 때 줄줄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줄줄이 쏟아지고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사실 저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상을 현명하게 봐야 하며, 사실 진짜 뉴스는 이런 거거든요. 박지성부터 기성용, 손흥민까지 한국 주장들은 절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중동 국가와 중국 쪽으로 러브콜이 아무리 거액이 온다 하더라도 한국의 주장들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성용, 손흥민, 박지성 요런 기사가 난 게 전부입니다. 근데 급기야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십니까? 히딩크 감독님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야, 진짜 가관입니다. 어떤 얘기까지 있냐? 히딩크 감독님이 돌아와가지고 협회에다가 아주 그냥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다. 아주 그냥 호통을 쳤다. 네, 이런 가짜 뉴스도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몇만 뷰가 아니라 최소 몇십만에서 몇백만씩 쏟아지고 있으니 이강인 선수의 사태가 왜 협회에서 나서서 처벌과 징계를 명확하게 하고 발표를 해야 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야 저런 가짜뉴스들이 안 나옵니다. 참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은 어떠실지도 매우 궁금한 대목입니다.